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식품은 아니지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결국 암에 안 좋게 작용하니까 수입 옥수수든 토종 옥수수든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옥수수가 함유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옥수수는 눈에 보이니까 안 드시면 되지만 여기까지 싶을 정도로 옥수수는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또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사료에도 옥수수가 많이 함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백 원장님, 암 환자 금지 식품 중에 우유와 옥수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유는 그렇다 치고 옥수수는 좀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유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의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많이 마시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근육 증강을 위해서 많이들 마시고 있는데 우유가 암을 초래하고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좋은 성분으로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이 단백질이 암의 원인이 되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젖소에게 호르몬제를 투여하는데 이 호르몬 성분이 우유에 그대로 전달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 젖소가 착즙을 계속하다 보면 유방염을 앓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생긴 고름이 우유와 함께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지니까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우유와 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유가 암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암을 초래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50년 전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해로운 쪽으로 결과가 났었죠. 또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 대한 여성 호르몬 치료가 여성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100여 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치료 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암을 초래한다 아니다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방되었던 양의 호르몬 치료는 중단되고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만 쓰도록 의학 이론이 바뀌게 된 사건도 유명합니다. 이렇듯 의학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유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던 기간이 거의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암을 초래한다, 암을 촉진한다, 골다공증을 초래한다, 골다공증을 악화시킨다 하는 연구 결과가 계속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반양론이 팽팽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으로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성장 촉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들은 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옥수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옥수수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것들의 거의 전부가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미국의 옥수수 농장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도 더 넓을 정도로 광활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건비는 꽤 비싸죠. 그래서 사람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옥수수 밭에 잡초나 해충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전자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한 제초제를 공중살포하는데 다른 잡초는 모두 죽지만 옥수수만은 살아남게 하는 유전자 조작입니다. 살충제를 뿌려서 모든 곤충을 다 죽이지만 옥수수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려면 유전자 조작이 필수적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옥수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아니지만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결국 암에 안 좋게 작용하니까 수입 옥수수든 토종 옥수수든 섭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는 옥수수가 함유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옥수수는 눈에 보이니까 안 드시면 되지만 여기까지 싶을 정도로 옥수수는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고 또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사료에도 옥수수가 많이 함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은 피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조 원장님,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병행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식을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 번째,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발표에 따르면 암 예방을 위해서 첫째, 정상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를 주 5일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유하고 중년 이후에는 복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곡류와 콩과 식물을 많이 먹도록 권고하고 주식에 도정이 덜 되고 가공이 덜 된 잡곡류를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곡류와 두류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고하고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고 김치 외에 두세 종류의 채소 반찬을 먹고 과일은 매일 한두 개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도록 소, 돼지, 양 등의 붉은 육류는 1회에 1인분,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게 하고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은 가급적 먹지 않고 육류 조리 시에는 직화구이는 피하고 탄 부분을 먹지 않도록 하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섭취 시에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과 간장의 사용을 줄이고 국물은 짜지 않게 만들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젓갈, 장아찌, 자반 등 염장식품을 적게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저지방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정도 마시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술은 가능한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남자는 2잔 이내,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양보충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영양소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임산부와 영양결핍인 경우에 한해서 영양보충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권고사항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 대상인 것 같고 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육류를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먹지 않아야 하고 저지방 우유를 하더라도 일체의 유제품을 피해야 하고 술은 단 한 잔이라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 중에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백혈구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백혈구를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중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함으로써 백혈구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고단백 식사를 한다고 해서 백혈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 중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은 항암제에 의해서 골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백혈구의 생산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골수 기능이 크게 저하되면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 생산을 도와주는 주사제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기 성분이 골수를 자극해서 백혈구의 생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고단백 식사와 함께 황기 성분의 한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백혈구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 중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섭취해야겠지만 암 주치의들은 암 치료 중에는 채식을 고집하지 말고 고기와 생선 등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유합니다. 암은 만성염증에 의해서 초래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예방 및 치료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채소, 과일, 해조류들이니까 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암 치료,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체중과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채식만 고집하다가는 체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항암 치료에 실패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든 생선이든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진단 이전부터 채식을 해오던 사람이라면 항암 치료 중이라도 채식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가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채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암 치료 중에는 고기든 생선이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을 위해서 채식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병원장님, 또한 그 암 환자가 고기보다 더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무엇이 있을까요?
암 예방식을 할 때 고기, 생선,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 고기보다 더 나쁜 음식으로 당류를 들 수 있습니다. 당류라는 것은 탄수화물 식품을 도전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 당류는 암의 먹이가 되고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고기는 직화로 굽지 말고 수육의 형태로 먹거나 고기색이 흰색인 가금류나 흰살 생선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병원장님, 항암 치료로 떨어진 체력 빨리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항암 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고기와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체 회복력을 올리는 것은 항산화 성분들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 해조류의 섭취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D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권유합니다. 항암 치료 후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피로하고 나른한 경우가 많지만 매일 일정 시간 중강도의 운동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병원장님, 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와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가 보충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은 아연, 셀레늄,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인데 가능하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부족하는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때는 권장량과 적정량의 개념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권장량은 1940년대부터 정하고 사용된 것인데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 섭취 용량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용량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 적정량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양은 적정량입니다. 이 둘 사이의 용량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괴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타민C는 하루에 90mg, 즉 0.09g이니까 1g의 100분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을 위한 일일 적정량은 1 내지 10g 정도로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섭취 용량을 늘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전부를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이 부담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소라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에게는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금기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폐암 환자에서는 고용량 보충은 피해야 합니다. 식물 영양소 제품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인데 활성산소로 작용하는 항암제의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제가 투여되기 전과 후 사흘 동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